그나저나 다 모인 지 꽤 지났는데 입학식은 언제 하는 거야? 글쎄, 낸들 알겠냐. 이러다가 날 새겠... 그때였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체육관 단상에 있던 빨간 커튼이 열리면서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다. 빔 프로젝트가 켜지고 스크린에 가면을 쓴 남자의 모습이 비쳤다. 지금부터 M게임스쿨 입학식을 시작하겠다. 난 이번 게임의 진행을 맡을 M이다. M? 이 게임 이름이 M이라서 그렇게 지은 건가? 닉네임 참 대충 지었네. 그럼 게임의 규칙에 대해 설명하겠다. 너희들은 각자 이름이 적힌 스마트 노트를 지급받았을 거다. 아마 먼저 살펴본 참가자도 있겠지만 노트에는 현 건물의 지도와 직업, 그리고 말을 못하는 구미정 참가자에게는 특별히 보이스웨어 앱을 따로 깔아뒀다. 아, 그랬던 건가? 뭐야, 납치범치고는 은근 섬세하네. 지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하고 먼저 직업부터 설명하겠다. 이 게임의 직업은 마피아, 마니또, 의사, 경찰, 배신자, 무당, 정치인, 희생자, 그리고 시민의 9종류로 구성된다. 한마디로 학교가 배경인 마피아 게임이라고 보면 된다. 마피아 게임? 황급히 스마트 노트를 꺼내 직업 버튼을 눌렀다. 내 직업은 시민이라고 적혀있다. 너희에게는 하루에 한 번 메인 미션과 서브 미션이 주어진다. 메인 미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전까지 적용되는 미션이고, 서브 미션은 조건을 충족할 시 바로 클리어하는 미션이다. 성공하면 시민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실패하면 마피아 측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넘어간다. 서브 미션의 경우 성공 여부에 따라 시민 측과 마피아 측에 각각 유리한 정보가 전달된다. 하지만 메인 미션의 경우 성공 여부에 따라 그날 밤 마피아에게 살인의 기회가 주어질지 아닐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특히 메인 미션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 하지만 마니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마니또는 메인 미션과 서브 미션을 수행함과 동시에 따로 수행해야 하는 마니또 미션이 있다. 이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마니또는 즉각 처형된다. 또 스마트 노트에는 마니또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를 이용해 마니또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발하여 발각이 된다면 마니또는 즉각 처형된다. 허나 이 기능은 한 사람당 단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하니 신중하게 해야겠지. 여러 제약이 있는 대신 마니또는 마피아의 숙적이다. 마니또가 살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피아에게는 압도적으로 불리하지. 왜인지는 추후에 설명하겠다. 잠깐만. 너무 자연스럽게 무서운 단어들이 나온 것 같은데. 살인? 처형? 농담이겠지? 뭐 그냥 일반 게임처럼 탈락 같은 개념인 거겠지? 너희는 오후 11시가 되면 동쪽 건물에 배치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본인의 방에 들어가야 하며 한 방에 2명 이상 있을 수 없으니 유념하도록 해라. 만약 메인 미션에 성공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넘어가지만 실패했다면 1시간 동안 각자 배정된 직업의 특성에 따라 활동이 가능하다. 먼저 시민의 경우 1시간 동안 다른 시민들과 익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단, 대화 중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면 절대 안되며 오직 추론을 통해 각자의 직업을 유추해야 한다. 다른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걸 보면 시민은 여러 명이라는 소리겠지. 이 게임의 직업이 시민을 제외하고 각각 한 명씩 있다고 가정하면 특정 직업인만 8명일 테니 나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이 시민이라는 거다. 경찰은 의심되는 사람을 한 명 집어 이 사람이 마피아인지 배신자인지 혹은 시민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때 시민은 마피아와 배신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을 통틀어 이른다. 마피아를 밝혀내면 다음날 투표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형해야 하지만 배신자를 밝혀냈다면 밝혀진 배신자는 투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즉시 처형당한다. 단, 경찰의 활동은 총 2회라는 횟수 제한이 있다. 즉, 메인 미션에 실패한 날 밤마다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의사는 본인을 제외한 사람들 중 한 명을 택해 마피아의 살인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정치인은 1회 안에 권력이란 것을 행사할 수 있는데 2가지 방향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마피아의 살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투표를 할 때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표수가 적더라도 권력을 행사해 처형하는 것이다.
단, 투표로 권력을 행사할 때는 자신이 정치인임을 밝히고 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택하여 단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니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겠지. 무당은 두 번째 살인의 밤부터 활동이 가능한데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라 정확한 직업을 알아낼 수 있다. 저 말은 즉 무당을 제외한 다른 생존자들은 죽은 사람의 직업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무당과 경찰, 정치인, 의사가 서로 협력하기만 한다면 게임이 보다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게 문제지만. 오전 12시가 되면 마피아의 방을 제외한 모든 방에 수면가스가 살포된다. 이 가스를 마시면 1분 안에는 무조건 잠들게 되니 괜한 저항은 하지 말도록 해라. 사람들이 잠들면 마피아가 행동을 개시한다. 마피아는 자신이 죽일 사람의 방문을 스마트 노트를 통해 열 수 있다. 단, 만약 의사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죽이려는 사람이 많이 놓일 때 혹은 정치인이 권력을 행사했다면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살인은 그대로 실패하고 다음 날로 넘어간다. 만약 그 문이 열렸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살인이 가능하다. 너희들의 방에는 철제 캐비닛이 하나씩 있을 텐데 그 캐비닛은 마피아의 스마트 노트로만 열 수 있다. 마피아는 그 안에 든 각종 흉기를 사용하여 살인을 하면 된다. 칼, 소음기가 장착된 총, 몽둥이, 독약이 든 주사 등 다양한 흉기가 마련되어 있으니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을 거다. 어차피 상대방은 수면가스를 마셔 저항도 못하니 누구라도 쉽게 살인할 수 있을 테지. 다만 배신자와 마피아는 서로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피아가 배신자를 죽일 수도 있고 배신자가 마피아에게 투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저 말을 들으니 확실해졌다. 저 M이라는 놈은 진짜로 누군가가 살인을 하길 원하는 거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게임을 하라고 말하는 거다. 이런 미친 개 사이코 새끼가. 일단 진정하자. 아직 놈은 규칙을 전부 설명하지 않았다. 살인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오전 10시부터 투표 시간을 갖게 된다. 투표는 이 체육관 바로 옆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간의 제한은 따로 두지 않지만 투표를 넘길 수는 없으니 신중하게 논의하여 투표하도록 해라. 만약 마피아가 아닌 다른 일을 찍었다면 직업에 상관없이 시민으로 밝혀지고 처형당하다. 그렇게 엉뚱한 사람만 처형되어 마피아와 시민이 1대1로 남게 된다면 마피아만이 게임 클리어가 되고 남은 시민은 그대로 처형당한다. 배신자가 살아있다면 배신자도 마피아 측으로 인정되어 남은 시민이 2명 이하가 되면 시민 측의 패배로 게임이 종료된다. 반대로 마피아를 처형하는 데 성공하면 배신자도 시민 측으로 인정되어 게임 클리어가 가능하다. 배신자에게 정말 유리한 게임이라 경찰을 이용해 즉각 처형의 리스크를 짊어준 거였군. 하지만 경찰이 재수가 없어서 일찍 죽는다면 배신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인데? 다만 마니또가 살아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마피아와 마니또가 1대1로 남게 된다면 처형당하는 건 마니또가 아니라 마피아이다. 게다가 배신자가 살아있다고 해도 2명 남은 시민 중 1명이 마니또라면 마피아 측의 패배로 게임이 종료된다. 이때는 배신자도 마피아 측으로 인정되어 마피아와 함께 처형당하니 주의해라. 그런 거였다. 그래서 아까 마니또가 살아남는 시간이 길수록 마피아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고 한 거였구나. 마피아뿐만 아니라 배신자 또한 마니또 앞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다면 마피아와 배신자는 정말 어떻게든 마니또를 찾아내야겠군. 투표를 한 날에는 메인 미션과 서브 미션이 따로 없으며 마니또 미션 역시 없다. 투표가 끝나면 자율 행동을 하면 되며 다음 날에 다시 미션이 시작된다. 만약 전날 밤에 미션에 성공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투표도 하지 않고 그날은 그냥 자율 행동만 하면 된다. 자율 행동이라는 게 뭘까? 그냥 휴식하라는 의미는 아닐 텐데. 아까 지도 얘기를 안 했지. 이 건물은 보다시피 서쪽 건물과 동쪽 건물로 나뉘어 있다. 서쪽 건물은 4층에 지하 1층, 동쪽 건물은 2층에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하지만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현재 열린 곳은 서쪽 건물과 동쪽 건물 각각 1층과 지하밖에 없다. 너희가 메인 미션에 성공하거나 투표해서 한 명을 처형하면 다음날에 층이 하나씩 열린다. 그 층을 조사해보면 이 건물과 게임의 비밀에 대해 알 수도 있겠지. 그렇게 비밀을 밝혀냈다면 게임의 진행도와 상관없이 회의실로 찾아와 도전을 외쳐라.
만약 너희가 비밀을 정확하게 밝혀냈다면 그 시점에 살아남은 참가자는 직업에 상관없이 전원 게임 클리어지만 만약 하나라도 틀렸을 경우 그 대가로 너희 중 한 명이 희생해야 하고 희생할 사람은 랜덤으로 정해진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틀렸는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을 테니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신중하게 도전하는 게 좋을 거다. 분명 비밀을 밝혀내는 건 어려울 거다. 하지만 저 방법을 활용하면 아무도 죽지 않고 게임을 클리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아주 조금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상 M게임 규칙에 대한 설명을 마친다. 이 규칙들은 따로 정리해서 스마트 노트에 올려둘 테니 일일이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참 친절도 하시네. 아, 머리 아파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사람이 죽는 게임인 건가요? 설마 그냥 겁만 주는 거겠지. 저건 그냥 변형된 마피아 게임일 뿐이야. 근데 우승하면 뭐 상금이라도 주려나? 아니 이 녀석은 왜 이리 들뜬 거야? 아까 흉기가 어쩌고 한 거 못 들었나?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닐 텐데 너무 태평하네. 진짜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 저 M이라는 녀석 분위기도 그렇고 농담하는 것 같진 않은데. 글쎄 괜찮다니까. 못하면 그냥 게임을 안 하면 그만이지. 쟤는 지금 말로만 떠들고 있잖아. 안 한다고 불이익이 생긴다는 말도 없고. 고로 우리가 저 게임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잠깐만, 그게 다야? 아직 다 설명한 거 아니잖아. 희생자는 대체 뭐 하는 직업인데? 희생자... 어감이 썩 좋지 않다. 그러고 보니 아까 분명 직업의 종류가 9가지라고 했었지? 설명할 가치가 없어서 말을 안 했을 뿐 희생자는 말 그대로 그냥 희생자다. 그러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 못하는 머저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일종의 이벤트성 직업이다. 뭐라고? 그 전에 머리가 돌아간다면 의구심을 품을 만도 한데 어떤 식으로 처형이 이루어지는지 말이야. 그래, 아까부터 그게 의아하긴 했어. 투표로 처형하는 거라면 회의실인지 뭔지에 처형기구가 있겠거니 짐작할 수 있는데 즉각 처형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확실히 이상하긴 했다. 정확히는 어떤 식으로 처형하는 건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 회피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하지만 이후에 애미하는 말은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몰랐겠지만 너희들의 뒷목에는 조소형 폭탄이 심어져 있다. 그리고 내 손엔 이 건물 안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는 기폭 장치가 있지. 화력이 그리 세진 않지만 머리 하나쯤이야 간단히 날릴 수 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내 뒷목에 폭탄이 있다고? 아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손은 어느새 뒷목을 미친 듯이 더듬고 있었다. 너희 중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내 말을 못 믿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본보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희생자다. 그렇다면 설마... 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지? 넌 분명 저업한 놈들과는 같은 공기를 나눠 마시는 것도 엮여 있지 않았나? 그런 내게는 선물이나 다름이 없을 텐데. 저 녀석, 아까부터 계속 우릴 지켜보고 있었군. 뭐야? 그렇다고 누가 죽고 싶대? 왜 내 죽음을 네가 멋대로 정하는데? 그럼 지켜보도록 해라. 이 게임에서 패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야, 잠깐만! 기다려봐! 여자의 처절한 외침을 뒤로하고 스크린 속 남자는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다시 불이 켜졌다. 뭐야? 이렇게 가는 게 어딨어! 제발 누가 나 좀 살려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부탁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제발!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말이 끝남과 동시에
펑 하는 파열음과 함께 따뜻한 액체들이 사정없이 튀었다. 순간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여자가 서 있던 자리를 응시했다. 그곳엔 방금 전까지 여자였던 크고 작은 새빨간 덩어리들이 걸쭉한 대량의 액체와 함께 남아있을 뿐이었다. 얼음장 같던 침묵 끝에 사방팔방 쏟아지는 비명 속에서 내 의식은 아득히 멀어져 갔다.